효창동 여기도 역세권 시프트 다 똑같아요. 공공이 들어왔잖아. 공공이 사업을 한다. 결국은 토지주와 LH와 공공이라 그럴게요. 공공과의 전쟁이죠. 이거는 시소 게임입니다. 시소. 누가 손해를 봐야 누가 이득입니다. 같이 상생을 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현웅님을 컵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지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오늘은 이제 용산 부동산 얘기 오래 합니다. 요즘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오르면 어쩔 수가 없어요. 금리가 오르면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금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공급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취득세를 강화한다, 양도세를 강화한다는 사실은 뭐 다음에 하면 되지. 근데 금리를 올리는 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를 올리면 전세 시장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월세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건물주도 마찬가지잖아요. 금리가 오르니까 차라리 월세를 받는 게 낫지. 전세보다. 그 다음에 금리를 올리면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도 오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할 바에는 그냥 월세가 낫습니다. 그래서 전세시장이 꼬꾸라지죠. 금리가 오르면 전세시장 꼬꾸라진다. 전세시장 꼬꾸라지면 집값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세요. 어차피 집이 하나고 행복하게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그냥 벗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단독에 사는 걸 권하죠. 어쨌든 제가 용산에 제 재산이 있어서 나름대로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죠. 여기에 한복판에 저희 사무실이 있습니다. 제 건물에 제 사무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도심 공공 복합 사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아서 여우 관련된 영상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이 도심 그러니까 3080이죠. 도심 공공주택이에요. 공공주택 복합사업. 그러면 공공이죠. 공공성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역세권에 주거상업 고밀도를 하겠다. 중공업지역은 주거산업 융합지구를 하겠다. 중공업지역이 어디죠? 영등포 쪽은 중공업지역이 많습니다. 대림 쪽에 중공업지역 많죠? 노후 주거는 주택 공급 활성화 지역으로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역세권 당연히 역세권 여기죠. 역세권 효창공원역 역세권에 여기를 한다. 여기서 공공복합 사업이 이제 선정이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어쨌든 재산을 지키는 거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도심 공공복합 사업이 여기에 맞냐. 그 다음에 어쨌든 도심 공공복합 사업은 공동주택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여기에 이제 공공 임대주택도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공공이잖아. 왜? 용적률 올려준다잖아. 올려준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5대5로 나눠 먹자. 그래서 그걸 임대아파트를 최대한 넣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공공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재개발해. 그러면 용적률의 상향이 한계가 있습니다. 용적률이 뭐 300%냐 이거밖에 안 되죠. 근데 이거를 600%로 해주겠다. 이유가 있죠. 왜? 그냥 300% 해주는 건 우리끼리 하면 돼. 그냥 우리끼리 해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다 해서 뭐 지지고 볶고 하면 됩니다. 근데 용적률을 안 올려주잖아. 그러니까 용적률 올려줄게. 그래서 근데 이게 주택 사업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도심에 공공 사업이라는 게 주택만 있는 게 아니라 공공 복합 업무 지구도 있습니다. 업무 시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3080은 최대한 빨리 아파트를 국민한테 공급하겠다 하잖아요. 그래서 공공주택입니다. 주택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조합은 10억, 일반 분양가는 8억,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분양가가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산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 탓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업의 취지 보면 10% 최소 10% 이익을 보장하겠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LH가 하는 사업인데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조합원의 분양가를 올려서 수익률을 10% 올린 거냐?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알고 한 건 아니죠. 상황이. 근데 어차피 공공의 공공성이 되게 강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 처음부터 한 건 아닙니다. 아닌데 어쨌든 보세요. 공공이 공급하잖아. 그러면 좋은 비싼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주공 아파트를 공급했다는 방식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 주공 아파트. 그러니까 저렴한 아파트를 많이 지역에 공급하겠다. 이건 뭐죠? 집값을 잡겠다는 거잖아요.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 왜?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해야지. 근데 비싼 아파트를 공급해? 아니 비싼 아파트를 공급하면 집값이 잡히나요? 안 잡히잖아. 그러니까 취지를 아셔야 돼. 이게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고 사업을 해 다들. 그냥 용적률 많이 주고 아파트 준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도심 주택 복합 사업은 뭐냐? 저렴한 아파트를 빨리 많이 대량으로 공급하겠다. 그리고 어쨌든 임대 아파트 비율이 높죠. 왜? 공공주택 복합사. 도심의 공공주택 복합사. 주택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 인센티브에 대한 기부 체납을 그러니까 상가랑 주차장이랑 공원이랑 이런 부지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야. 주택이야. 주택으로 줘. 임대 아파트잖아. 임대 아파트도 많은데 내 집도 비싸게 못 줘. 왜? 공공이 들어갔잖아요. 옛날에 주공 아파트 공급한다고 주공 아파트 보세요. 저렴하게 지내. 저렴하게 싸구려 아파트 짓는 거예요. 비싼 아파트가 아니라.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59회배 18평이죠. 분양가가 7억, 뭐 10억 이렇게 제시한 거예요. 근데 일반 분양가가 더 싸. 차라리 그냥 조합원을 포기하시고 일반 분양을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은 쉽지 않다. 사업성이 쉽지 않죠. 이게 그러니까 더 이렇게 구리마저 이런데 근데 이제 용산 같은 이 좋은 땅에 이 비싼 땅에 이게 사업성이 있겠습니까? 이 비싼 땅에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내 집도 한계가 있는 거야. 좋은 비싼 아파트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용산은 비싼 아파트를 공급해도 팔리는 동네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주거 상업 고밀화해서 이게 어떻게 고밀화되는데 비싼 아파트가 공급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높은 게 과연 좋으냐? 저는 반대죠. 쾌적한 주거 단지에 좋은 아파트가 비싼 겁니다. 아파트 지구냐? 이거는 어쨌든 도심의 공동주택 그 주상복합입니다. 주상복합에 어떻게 고급 아파트를 져요? 주상복합이라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는 어떻게 보면 업무지구가 맞죠. 그냥 빌딩을 짓는 게 맞죠. 사실은 비싼 용적률을 올리는 건 맞아. 역 주변에 용적률을 올리는 건 맞아. 올리는 건 맞는데 왜 아파트냐 이거냐. 왜 아파트를 하냐고. 여러분들 돈 벌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돈만 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꾸로죠. 차라리 아파트가 그냥 30% 업무시설이라는 게 오피스 아니면 오피스텔이 70%다. 이게 더 많은 거야. 소형 아파트, 소형 오피스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왜 자꾸 내가 들어가야 산다는 생각을 하시죠? 돈만 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맞는 재개발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과연 이게 어떻게 쾌적한 아파트 단지가 돼요? 용적률이 600% 넘어가는데 그냥 닭장 아파트지. 여기도 지금 역세권 시프트 들어가는데 여기 닭장 아파트예요. 닭장 아파트. 어떻게 이게 비싼 아파트가 됩니까? 그래도 뭐 그 역세권 활성화도 역세권 시프트 주택도 마찬가지잖아요. 공공이 주택을 공급하죠. 저렴한 아파트를 많이 임대 아파트도 많이 밀도가 높게 역 바로 앞이니까 공급하겠다. 그러면 밀도가 높은 닭장 아파트가 어떻게 비싼 아파트를 져요? 비싸게 더도 비싸게 팔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성이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일반 분양가가 올리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일반 분양가를 올려서 조합원 분양가를 낮춰야 되는데 일반 분양가가 점점 낮아져. 왜? 저렴한 아파트를 빨리 공급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임대 아파트가 많아. 그러면 일반 분양가는 낮아지죠. 일반 분양가를 비싸게 팔아야 조합원들한테 이득이 있잖아요. 근데 비싸게 못 팔아. 비싸게 못 파니까 내 분양가가 올라가는 거죠.
간단한 원리 아닙니까? 이거는 어차피 간단해요. 시소야, 시소. 이렇게 시소, 시소. 여기를 누르면 어디는 내려가고 누가 죽어야 누가 버는 거잖아요. 어? 공공이 벌 거냐, 토지주가 벌 거냐. 이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라니까. 잘 보세요. 간단한 원리잖아요. 토지주, 우리는 토지주라고. 토지주가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 거냐, 아니면 공공이 돈을 벌 거냐. 아니, 공공이 돈을 번다는 건 아니죠. 공공이 많은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를 많이 공급할 거냐. 그게 공공의 이득인 거잖아요. 공공이. 이거 싸움이잖아. 토지주가 이길 거야, 공공이 이길 거야. 이거 뭐죠? LH가 신도시 사업하고 똑같잖아요. LH에서 토지주들을 최대한 싸게 토지를 수용해서 비싸게 팔아야 공공이 돈을 벌잖아. 같은 원리예요. 시소야, 시소. 이게 같이 갈 수 없어. 어떻게 이게 같이 돈을 벌어요. 시소라니까 간단한 겁니다. 시소다. 시소라고 생각하시면 돼. 누가 벌면 누구는 돈을 잃는다. 토지주가 돈을 벌 거냐, 국가가 돈을 벌 거냐, 시소 싸움이잖아. 당연히 국가가 돈을 버는 시장으로 가는 거잖아. 왜?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잖아. 공공 아주 위험한 단어입니다. 아주 위험한 단어죠. 그래서 심지어는 주택이잖아. 주택 빼야 그냥 공공 무슨 뭐 업무 사업 뭐 이런 거 좋아. 뭐 상가 뭐 오피스 이런 거는 이 기부 체납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상가 주택, 상가를 임대 상가 갑니다. 임대 오피스 가, 청년 상가, 청년 오피스 가.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이 상가가 싸지냐고, 집값 이 상가가 떨어지냐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같이 어우러져서 도심지에 상생할 수 있다고. 근데 아파트는 주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공공복합사업을 제가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공공복합사업 후보지 철회 초읽기예요. 주민 반발이 많을 수밖에 없죠. 주민 동의율이 30%에 뭐 여기 뭐 50% 토지 소유의 50% 이상을 가야 되잖아요. 50% 수용도 쉽진 않습니다. 이게 결국은 토지 소유용을 50%가 되면 사업은 가죠. 근데 50%를 현금 청산해야 돼.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시 심의를 한번 들어가면 조건부가 자꾸 붙어. 야, 그래도 70% 20%더 해와. 왜? 30% 토지 수용은 가능한데 이 어떻게 절반을 토지 수용을 해요? 쉽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도 아니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재개발이 난항이 되는 거죠. 취지는 좋아.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시간만 가는 거죠. 시간만 가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도심 공공복합사업이 뭐냐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항상 도심 공공복합사업이 뭐예요? 역세권. 그래서 이제 민간 재개발이 어려워.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동네입니까 여기가? 민간 뭐 대림 레미아 관심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거 민간 개발이 어려워. 그래서 저이용 노도가 떨어지는 여기 우리 동네에 안 맞잖아요. 공공이 지구 지정을 해서 부지를 확보한다. 아우 무서운 거죠. 부지를 확보한다. 그러면 이제 시소 게임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이득이냐? 당연히 공공이 이득을 얻어야 돼. 그러면 우리는 토지주잖아요. 토지주죠. 땅주인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이게 참 쉬운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잘 보세요. 진짜 안 돼. 재개발이 너무 안 되는 거야. 역도 있는데 재개발이 안 돼. 왜? 민간 개발 사업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공공이 해주는 거야. 공공이 해주겠다. 다 뺏어가는 겁니다. 이제 공공이 해줄게. 그래, 너 어차피 안 되잖아. 니네 재개발 안 되잖아. 우리밖에 없어. 우리가 해줄게. 그런 개념이라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누구나 다 대기업의 건설사들이 다 하고 싶어하는 동네인데 니네가 해달라며. 그래서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공공이 확보한다. 아주 중요한 이 사업 방식이잖아. 사업 개념이라니까. 왜 이걸 이해를 못해서 양질의 주택과 도시 기능 재구조화. 왜? 재개발이 안 되잖아. 이게 슬래마가 돼. 도심이 슬래마가 되잖아. 이 동네가 슬래마가 됐나요?
여기 뭐 무슨 뭐 이렇게 뭐 거지들이 살고 그런가요? 여기 무슨 뭐 전세가 안 나가나요? 여기 상가 임대가 안 되나요? 도심이 슬래마가 되니까 거기에 재구조화하고 양질의 주택이라는 게 비싼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게 아니라 저렴한 양이 많은 그 사업인 거죠. 그래서 도시 재편 주택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이건 다른 얘기인데 제가 항상 요 맨날 이렇게 출퇴근할 때 여기로 지나가거든요. 여기로 샥 지나갑니다. 여기로 샥 지나가죠. 여기 뭐 테크노밸리죠. 테크노밸리에 LH가 사업을 많이 하죠. 어떻게 보면 신도시 사업이야. 근데 재밌는 게 원래는 이렇게 2차를 했어. 근데 이렇게 쪼가리가 여기 좀 남아 있었어요. 여기에 왜냐면 땅값이 좀 비싸. 그러니까 싼 땅만 수용을 하는 거죠. 왜냐면 LH 입장에서는 싼 땅을 수용을 해야 논밭만 수용하죠. 수용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하려면 95%를 수용해야 돼. 장난이 아닙니다. 왜? 5%만 현금 청산을 하게. 왜? 민간이 하니까. 이게 복잡하니까. 근데 국가는 아닙니다. 국가는 그냥 수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LH는 국가잖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유가 있는데 민간 개발은 95%를 사야 돼. 5%만 수용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LH는 없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논밭대로 수용합니다. 근데 왜 집 있는데 수용을 안 해요? 건물이 많았거든요. 여기 많거든요. 이거 수용을 안 해. 왜? 비싸니까. 그래서 논밭만 수용을 합니다. 논밭만 수용해서 했어. 근데 사업이 잘 돼. 사업이 잘 돼. 그러니까 아니 공공이 잘 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LH는 공공이다. 우리다. 공공이다. 2차 항상 공공이 하니까 토지주의 문제죠. 토지주는 어떻게 한다? 토지주를 조져야 되는 거죠. 조져서 원가가 싸야 사업이 된다. 근데 이게 사업이 잘 되니까 3차로 확대합니다. 3차로 확대하니까 여기도 건드렸어. LH가 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용됐죠? 잘 먹고 잘 사는데 수용됐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여기에 대로변에 상가들 쫙 있었어요. 그래서 뭐 임대도 잘 나고 잘 됐는데 그냥 수용해버립니다. 수용가는 왜냐면 공시지가 감정을 하죠. 그래서 600만 원이야. 우와. 600만 원. 이거요? 여기? 그냥 팔아도요. 2천 넘어요. 2천 넘습니다. 어쨌든 600에 수용을 합니다. 이 부분이죠. 600을 수용합니다. 공공이 하죠. 공공이 합니다. 공공이 600이면 꽤 비싼 금액이에요. 사실은. 여기 논밭대기 한 100만 원 수용했는데 이거 600, 와 6배 준 거죠. 근데 위치가 너무 좋아. 근데 공공이 수용했죠. 어떻게 될까요? 50%는 기부 체납이야. 50%는 기부 체납. 시의 기부. 공원도 하고 뭐 여기 마스 주차장도 해야 되지. 뭐 동사무소도 놔야지. 아니면 여기 이제 자족으로 뭔가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시가 결정을 하겠죠. 요만큼 50%만 남았어. 50%만 LH가 분양을 했어. LH가 분양했는데 이 분양가가 얼마인 줄 아세요? 평당 600만 원에 수용했어. 좋아. 50% 날라갔어. 그러면 원가가 2배가 된 거죠. 아우 1200 되네. 우와. 원가가 1200만 원이야 평당. 우와 1200에 뭐 공사하고 난리 쳐야 돼. 그러면 좋아. 1500. 알았어 1500. 많이 쳐줬다. 땅이요 땅. 토목공사비. 좋아. 평당 1500. 좋아. 원가가 평당 1500. 얼마에 분양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6천만 원. 대박 났습니다. 대박 났어요. 누가? 공공이 대박이 났다. 우리가 공공 아닙니까? 근데 토지주는 어떻게 됐을까요? 토지주는 망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공공이 들어가면 이건 시속 게임입니다. 시속 게임. 상생할 수가 없어. 토지주. 그러니까 공공이라는 거는 내가 될 수도 있죠. 근데 토지주는 아니야. 여기는 토지주가 있죠. 토지주. 그러니까 어떻게 상생이 안 된다. 토지주가 돈을 벌어요? 그러면 LH는 공공은 실패한다. 분양이 안 된다. 그래서 대장동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토지주와 공공과의 싸움이야. 좋아. 성남시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아파트 공급했잖아. 이익 환수했잖아. 좋은 거 아니야? 알겠어. 뭐 이게 정치적은 난 모르겠어. 근데 토지주는 완전히 망한 거죠. 토지주가 망했다고. 좋아. 토지주가 망해야 공공이 돈을 번다. 좋아. 토지주는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 아니에요? 뭔 얘기야? 자본주의잖아요. 토지주는 망했다. 토지주는 망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입니다. 효창동 여기도 역사권 CF도 다 똑같아요. 공공이 들어왔잖아. 공공이 사업을 한다. 결국은 토지주와 LH와 공공이라 그럴게요. 공공과의 전쟁이죠. 이거는 시소 게임입니다. 시소. 누가 손해를 봐야 누가 이득입니다. 같이 상생을 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죄송한데 그런 거 없어요. 전문가로서 제가 나름대로는 이 LH 사업과 나름대로는 건축과 도시계획에 제가 심의도 합니다. 심의도 했는데 결국은 공공이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공공이 들어가다. 제가 심사합니다. 도시계획 심의도 들어가는데 공공이 들어가면 가차 없습니다. 다 뺏겼잖아 이거. 50% 뺏겼잖아.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야 공공이 하잖아. 너 공공이 하니까 50% 내놔. 50% 뺏겼죠? LH 사업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원가가 싸야 되잖아. 원가를 조져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 왜? 공공에 대한 주는 게 많거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 재산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특히나 용산에 왜 합니까 이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계속 이 취지가 뭐냐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취지가 뭐냐? 민간 개발이 어려운데 낙후된데 도시가 슬램이 되잖아. 역 주변이 막 슬램이 돼. 이거 안 되잖아. 우리 동네가 슬램입니까? 슬램이야? 할렌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공공복합 사업을 왜 하냐고요. 제가 그래서 결세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